안녕하십니까.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늘고등학교 교사 이남승입니다.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좀 포근했는데요. 이번 주는 또 갑자기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네. 당혹스럽게 그지없죠. 참, 그래서 그런지 또 수능이 273일 남지 않았습니까? 설을 앞두고도 좀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지 않을까? 네, 학생들 맞습니다. 걱정이 좀 되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A형과 B형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백분위 체계가 달라지고 또 그에 맞춰 등급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고민이 많을 텐데요. 자, 등급이 어떻게 달라질지 잘 따져보고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성공적인 2014 수능을 위해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영역별 공부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인문계열 학생도 또 자연계열 학생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목이죠. 영어입니다. 2014 수능 영어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해볼까 합니다. 네, 2014 수능 영어 완전 정복을 위해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어 성적을 최상위권으로 쭉 올려주실 구문독해의 바이블 박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구문독해의 바이블 박상원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4년 수능에서 제일 마음에 와 닿는 말일 텐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헤드라이트가 되어서 그 방향을 확실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과 함께하면 영어가 들리고 답이 쏙쏙 보인다. 2014 수능에서 더 중요해진 영어 듣기 만점의 길로 안내해 주실 윤정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정우입니다. 영어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으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요,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2014학년도 수시상담 접수도 받고 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2014학년도 수시상담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02-311-5441에서 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2014학년도 수능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네. 그럼 저희 처음으로 박상원 선생님의 2014 수능 영어 만점 학습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 what, 2014년 수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지피지기 100점 백승입니다. 2014년 수능에서 큰 싸움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적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2014년 수능 개정 영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도표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업앤다운으로 보는 2014년 수능인데요. 자, 이것은 B형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웬만한 내용은 알고 있을 텐데요. 자, 문항수는 50문항에서 45문항으로 줄어들었고요. 듣기는 17문항에서 22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점 배점이 사라졌고요. 3점 배점은 3개에서 6개, 7개로 증가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수능 평가원에서 변별력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쉬운 문항은 다운이 됐고요. 네. 자, 어려운 문항은 동일합니다. 자, 이게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빈칸 넣기, 순서, 삽입, 흐름. 이 어려운 문항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빈칸 문항은 3점짜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났죠. 이것 또한 역시 변별력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EBS 연계 문제는 70%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시험 시간은 70분으로 동일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난이도는 신의 영역인데요.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나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좀 예측하기 쉽진 않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문항이 줄어들고 어려운 문항은 동일하기 때문에 분명히 난이도는 대폭 상승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네. 자, 2014년 수능은 무엇인가? 자,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 시간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확실히 그 헤드라이트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how?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 자, B형,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EBS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는데요. A형 공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하지 마세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난 A형을 볼 건데 왜 하지 말라는 거지? 그쵸. 제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A형 전문 공부를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A형도 그렇고 B형도 그렇고 영어입니다. 자, 우리가 운동 종목을 보면 자, 김재범 선수 그리고 저를 닮은 박태환 선수 그리고 김연아 선수, 손현재 선수. 예. 자, 종목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기초 체력 종목이 있습니다. 그 기초 체력은 달리기와 근력 운동입니다. 자,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영어에 있어서는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A형을 본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도 지금은 A형 전문 문제를 풀 때가 아니라 기초 체력인 단어, 듣기, 구문 독해, 어법의 기본을 확실히 할 때입니다. 자, 표를 보면서 제가 시기별 공부학습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자, 2월에서 6월은 내공을 쌓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듣기, 문법, 그리고 독해, 개념을 쌓을 때고요. 그 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수능이 출제되는가를 느껴야 됩니다. 자, 그리고 EBS는 20% 정도만 병행을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EBS 문제는 1, 2등급 문제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지 않고 EBS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 7월, 9월 2단계는 선택과 집중. 자, 이제는 A형 전문을 7월부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네. 10월에는 문제풀이를 통하여 시간 배분 연습을 해야 되고 오답 정리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그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친구들이 벌써 좀 성격 급한 친구들은 그렇죠. 난 A형, 난 B형 볼 거야 정해놨을 텐데 그것보다는 좀 기초 체력을 다지면서 개념 그리고 기본에 이렇게 좀 주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해주실 예. 이야기는요? 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는 A형 공부를 하지 말고 네. 기초 체력을 쌓아 나가는 단계고요. 자, 2단계는 자, A형 전문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불안함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A형이든 B형이든 영어입니다. 그렇죠? 기본 공부를 하다가 7월쯤 돼서 A형 전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역시 여러분이 고민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B형에서 사라지거나 축소된 문제가 A형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이것들은 학생들이 이미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출제된 유형이 실용문 문제입니다. 이 실용문은 절대로 어려운 문항이 아니고요. 네. 그림과 도표를 통하여 분석하는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EBS에서 나오는 A형 전문 문제를 푸시면 되시고요. 충분히 준비가 될 것이고 또 중급 이하의 토익책에 나오는 파트 7 문제를 푸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영어 A형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래도 아무래도 2014 수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B형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B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 B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60개 이상의 대부분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B형을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B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B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대폭 상승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B형 공부 방법을 보면 이 A형 방법과는 다르게 자, 기초 내공을 쌓는 단계가 짧아졌습니다. 네. A형이 2월부터 6월까지라면 B형은 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그러네요. 2달이나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자, 고난도 문제를 집중 공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문항은 절대로 줄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빈칸 완성 문제가 6문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3점이 2014년 기준 2문항에서 2014년 수능에는 3문항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월에서 7월, 9월까지는 빈칸 유형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오답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시간 배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EBS 문제가 B형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 절대로 B형 준비하는 학생들은 EBS 비중을, 학습 비중을 50%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B형 2013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말로 어려웠던 2문항, 자, 3점 문항은 EBS에서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만 파고든 학생들은 시험 볼 때 큰 낭패를 보게 그렇겠네요. 되었죠. 네. 그래서 B형 전문 학생들은 자, EBS 비중을 50% 이상을 절대 넘기지 말고 기본적으로 심도 있는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과목과 똑같이 EBS 영어 출제율도 70%가 되는 건데 공부는 70%를 하면 안 되고 한 50%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EBS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30%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EBS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자, 이 나머지 30%에서 변별력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EBS 70%가 연계가 되는데 이 30%는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다음에 영역별 학습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 저희 그 어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선생님? 자, 그렇습니다. 일단 EBS는 지금 선생님이 70%와 30% 살짝 얘기를 했고 그 네. 대비 방법을 여기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법을 좀 알아보죠. 예. 자, 첫 번째는 어법입니다. 자, 이 어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최단 시간, 최대 효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어법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되었고, 자, 2문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수능에서는 급기야 1문제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한 문제면 나 이거 다 포기하고 한 문제 포기하고 맞아요. 다른 거 다 맞으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중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어법 한 문제가 3점 100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변별력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2012년 수능과 2013년 수능 어법 문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자, 2012년 수능 문제. 자, 일단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번 봤을 것입니다. 자, 이제 2013년 수능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답률이 1등이었던 문제죠. 너무나 많은 학생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제가 칠판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겁나네요. 자, 2012년 수능은 네. 정말 어려웠죠, 이 문제도. 자, on which was placed solution이란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하죠. 동사가 먼저 나왔지만 주어는 도치구문이 되면 뒤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주어가 왔습니다.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was가 아니라 were가 돼야 되죠. 자, 분명히 어려워 이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자, 이제 온몸이 부르르 떨릴 시간입니다. 2013년 수능 문제입니다. 역시 관계대명사가 나왔고요. 네. 자, 뒤에 appear actors라고 나왔습니다. 자, 역시 오답률 1등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항이지만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역시 관계대명사가 나왔고요. 동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있다라는 건 뒤에 주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배우들이 나타났다.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완전한 문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치사 위치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위치가 아니라 온 위치입니다. 정말 어려웠던 문제지만 공부를 허투루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2012년 수능 문제를 보고 이런 개념이 나오는구나. 자, 이걸 내가 열심히 개념을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계대명사와 도치 똑같은 유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어법 공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주구장창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평가원 문제나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개념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말 선생님이 온몸이 부르부르 떨리는 이야기를 네. 해주셨어요. 사실 한 문제 나오는 어법 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그 한 문제를 위해서 모든 그 어법을 다 공부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네. 많이 됐었는데 기출 문제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봤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어서 또 해주실 얘기는 독해? 네, 구문독해입니다. 네. 자, 구문독해하고 독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구문독해라는 것, 학생들이 많은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문법이랑 구문독해랑 뭐가 다른지 학생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사전적 정의를 제껴놓고 간단하게 말하면 구문독해는 해석을 위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자, 구문독해라는 것은 자, 우리말 어순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어 어순 그대로 순차적으로 끊어있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PJ. 제가 애칭이 PJ입니다. 자, 나는 PJ를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의 어순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영어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는 사랑한다. 누구를? PJ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우리말 어순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다음에 나오는 도표에 있는 지문을 절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똑같은 지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문은 끊어읽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를 보시게 되면 똑같은 지문이지만 끊어읽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를 보지 마세요. 끊어읽는 그 부분만 보세요. 제가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The capability, 능력, to reflect, 깊게 생각하는 능력, on the context, 문맥에 관하여, of what is being read, 읽혀지고 있는, so as to adjust, 조절하기 위하여, your guesses, 너의 추측을, of unfamiliar words, 친숙하지 못한 단어에. 자, 이런 식으로 두 단어, 세 단어, 이것을 청킹이라 그러는데요. 두 단어, 세 단어 보면 절대로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머리가 멍해지는 이유는 두 단어, 세 단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꼭 뒤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말 어순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구문독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어법을 가지고서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제 친구가 미국에 이민을 간 지 20년이 됐는데요. 네. 그 친구는 제가 미국에 가면 항상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정말 짜증이 나는데. 그 친구는 영어 잘합니다. 네이티브죠. 네. 그리고 한국말도 잘합니다. 하지만 문법은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문법을 전혀 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문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I know it.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I know where she is. 나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 I know what she wants.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I know that PJ is cute. PJ가 귀엽다라는 걸 알고 있다. PJ가 많이 등장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PJ가, 정보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 긍정적으로 등장하네요. 여기에는 명사, 명사절,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몰라도 분명히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따라서 기출문제 역시 평가원 기출문제를 가지고 꼼꼼하게 끊어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이제 독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자, 변별력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자, 왜 점수가 안 오르는지, 왜 벽에 부닥치는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고력을 높여야 됩니다.
사고력은 무엇이냐?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방식은 당신의 자서전이다. 자, 이남승 선생님. 예. 무슨 뜻일까요? 1초, 2초, 됐습니다. 자,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죠? 자, 이것은 사고력, 논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자서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 언제 태어났으며, 어떤 일을 하였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죠. 즉, 당신이 움직이는 방식은 당신의 자서전이다. 그것은 당신의 움직임만 보고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다. 즉, 행동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사고력은 선생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80% 예습에서 나옵니다.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답을 모르면 뒤에 해설 보고 아, 이거구나 하고 지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모르는 거고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사고를 확장함에 따라서 사고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리딩 스킬을 통한 시간 단축을 꼭 하여야 합니다. 선생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문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기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고요. 그리고 쉬운 문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리딩 스킬은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2013년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독해 문제를 가지고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밑줄이 쳐져 있을 텐데요. 자, 화면에는 네 번째 줄이네요. 자, 그 부분을 읽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를 해석하기 전에 자, 그 밑에 있는 Among the 10 그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Among the 10 10명의 소녀들 중에서 Only two girls 오직 2명의 소녀만 PJ를 좋아한다. 자, 2명의 PJ 소녀만 PJ를 좋아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머지 8명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리딩 스킬은 대단한 게 아니라 국어, 우리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스킬입니다. 자, 지문 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Only in terms of the physics of image formation. 자, 오직 이미지 형성의 물리학적 관점에서만 do the eye and camera. 눈과 카메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렇다면 이미지 형성 말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2013년 수능 독해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인데요. 거꾸로 생각하기. 주제라는 것은 직접 주는 것도 있고요. 돌려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리딩 스킬을 통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독해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요. 제가 너무 무턱대고 영어 공부를 했구나. 그리고 너무 재미없는 영어 공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좀 영어 지문에다가 해지, HJ 이런 거 넣어가면서 공부를 좀 할 걸 그랬어요. 재미나게요. 네. 아쉽네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어법, 그리고 구문 독해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2014 수능에서 영어만큼은 만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2014 수능에서 영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자, 우리 학생들 무엇보다 실천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우리 PJ 박상원 선생님이 시원하게 콕콕 찍어주신 2014 수능 영어 만점 학습법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이번에는 윤정호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듣기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많이 고민되시죠? 오늘 그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 선생님의 2014 수능 영어 듣기 만점 비책 지금 시작합니다.
2014년도부터 이제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네. 외국어 영역 아닙니다. 영어. 영어죠. 근데 영어 영역. 근데 그 두 차이가 뭘까요? 글쎄요. 세 글자 진짜. 네. 이렇게 정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외국어 선생님이 없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외국어라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영어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전공 지식을 잘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듣기가 반이 됐습니다. 네. 놀라울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개정 수능으로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전형 선택 A형, B형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B형을 목표로 공부할 겁니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B형 계속하면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A형으로 막 옮겨갈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5등급 이하에 있는 아이들이 싹 A형으로 옮겨간다면 5등급 끝에 있는 아이는 9등급 됩니다. 아, 네. 정말 치명적인 일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듣기는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다 맞춰야 되는데 듣기가 중요해지는 것은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일단 많아졌어요. 17문제 중에서 22문제로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게 또 총 문제가 50문제 중에 45문제로 줄었는데 늘어나서 반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시험이 전반부에 듣기가 있어서 듣기 만약에 22문제 중에 안 들리는 문제가 한 5문제가 된다. 그래서 멘붕 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독해도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기 저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듣기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 호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는 능력과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듣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듣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또 듣기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시작을 해서 부담이 되죠. 또 문항수도 그렇죠. 많아졌죠. 한 번 듣고 나면 다시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긴장감은 또 배가 되죠. 그래서 제가 듣기를 싫어했어요. 듣기 진짜 듣고 싶은데 네. 약간 공중분해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너무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영어 듣기 처음에 나와서 잘 못하면 정말 멘붕이 빠지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영어 듣기의 지존이 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가면은 서점에 가보세요. 듣기에 관한 좋은 참고서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안 들려. 도무지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이 좋은 참고서들이 다 마의동풍입니다. 맞아요. 어떤 소리만 잘 들으면 돼요. 안 들리는 걸요. 이런 소리 들으면 문제가 답이 나와요. 안 들리는 걸요. 이런 소리 나오면 이런 것만 들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들어도 됩니다. 들리는 소리 안 들리는 소리 구별 없이 다 안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문제가 많아지는 지금은 기본기 다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소리부터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치르는 수학능력 시험은 미국식 영어로 발음이 돼요. 영국식 영어가 안 나옵니다. 그럼 미국식 영어의 소리부터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귀를 뚫어야 됩니다. 어떻게 뚫으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소리 아십니까? 스나라. 뭘까요? 스나라. 이게 뭐죠? 스나라? 스나라. 영어인가요? 스나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소나타. 음악에도 있고 또 뭐 자동차 이름도 있을 수 있는데 소나타. 사람은 못합니까? 뭐 이렇게 미안합니다. 어쨌든 소나타인데 미국 사람은 소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T 사운드가 R로 굴러서 그래요. 강세가 없으면 그렇게 구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당하는 소리들을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미팅에 참석해야 됩니다. 미팅. 미팅은 뭐냐? 미팅이에요. 그래서 미팅을 앞으로는 여러분 미팅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my motto 이렇게 했다면 뭘까요? my motto는 나의 모토입니다. 뭔데? my motto. 근데 모토가 아니라 motto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문장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But I doubt it. But I doubt it. 이게 뭘까요? But I doubt it. 그러면 이게 but I doubt it.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but와 I가 만나면 but I 이렇게 발음면 돼요. 그럼 but I. that와 I가 만나면 that I. 그러면 thought와 I가 만나면 that I. 아이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T 사운드가 R로 막 굴르는 걸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데 T가 R로 굴르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N과 T가 만나거나 T와 N이 만나면 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미국의 도시 이름 중에 맨하튼 있어요. 그건 많이 그렇죠? 봤던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맨하튼. 이게 뭘까요? 맨하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의 파트너예요. 그럼 파트너. 이건 뭘까요? 선생님, 저의 파트너. 네, 그렇습니다. 파트너. 앞으로 여러분들은 파트너 아닙니다. 뭐라고요? 파트너. 이렇게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은 엘튼 존이에요. 뭘까요?
존이요? 네, 잘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엘튼 존 없어요. 네, 엘튼 존. 존 이렇게 네. 발음하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인강을 들어요. 인강이 뭔가요? 인기 있는 강의? 아닙니다. 인터넷 강의입니다. 그런데 그걸 듣기 시험으로 보면 뭐가 되느냐? 인터넷. 그래서 마치 인어가 4마리 있다. 4명인가요? 어쨌든 인터넷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이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인터넷 인터넷. 이렇게 네.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컴퓨터에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 프리너. 프리너에서 인쇄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프린터는 프리너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의 관점, point of view 이렇게 나옵니다. point of view. point of view가 아니라 point of view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사람 이름도 있는데 산타클로스 아니에요.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죠? 산타클로스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TR 소리도 좀 잡아봐야겠는데요. TR은 네. 어떻게 소리 나느냐? 예를 들어서 트랜스퍼 하지 않고 transfer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transfer. 그러니까 너 이렇게 자꾸 트러블 메이커니 그러면 안 되고 trouble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T만 그렇게 나느냐? D도 그래요. 그래서 dry가 아니라 dry. 이렇게 좀 깊숙한 소리로 dry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귀가 뚫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꿈도 드림 아니에요. 드림은 제가 이걸 드림, 받음 그럴 때 쓰는 거고 dream 그렇게 하셔야 돼요. dream. 그래서 dream come true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약이 있어요. 약도 drug 아니에요. drug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봐. try it again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같이 해봅시다. try it again. Try again. 원어민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트럭을 타고 다니면 안 되고 어떡할까요? 트럭.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트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T 사운드만 그런 게 아니고 D도 그렇게 돼요. D도 그렇게 돼서 나누어졌다라고 할 때 divided 하지 않고 divided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divided. 그러니까 코미디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뭐가 존재합니까? 카메디. 이게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듣기 시험에 카메디 그러면 이게 코미디구나 알아야 되고요. modern man 뚱뚱한 사람 말고 modern man 이게 뭘까요? 현대인입니다. 남자? 아닙니다. modern man. modern man이 현대인, modern man이 modern man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 농담하지 마. 그럴 땐 no kidding이 아니라 no kidding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 될 거야. guardian이 아니라 guardian 이렇게 발음해 줘야 되고요. 당신이 해냈어 라고 할 땐 you made it. you made it 이러면 안 됩니다. you made it 이렇게 발음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영어에서 말이죠. b, d, g, z 이 소리가 우리말에 비읍, 디귿, 기역, 제트 이런 소리로 날 것 같은데요. 잠깐 볼까요? 여기다가 이거 쓰고 여기다가 이거 쓰고 여기다가 이걸 쓰고 여기다 이걸 쓰면 야 우리 바다 가자. 굉장히 귀여운 소리예요. 바다 가자. 근데 이거를 미국 아이들한테 읽으라 그러면 뭐라고 읽는지 아십니까? 바다가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들은 이 소리가 우리 소리보다 훨씬 강하게 소리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바바라 이게 아니고 바브라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세요. 그러면 get out 아니고 get out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get out. 앞으로는 발음을 그렇게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달러가 아니라 a dollar 이렇게 조금 이상한 사람 같죠? 근데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소리가 이제 붙어있는 소리들을 좀 잡아야 되는데요. 그 붙어있는 소리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스 스테이션 이렇게 나누고 싶을 텐데 네. 그게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가스 스테이션. 가스 스테이션. 스가 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 붙어서 소리 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버스 스톱이 아니고 버스탑. 버스탑. 이렇게 발음되고요. 다크 칼라가 아니라 다칼라. 다칼라. 어두운 게 다칼라. 그럼 이건 뭘까요? She was sick. She was sick. 그러면 she was sick가 합쳐서 she was sick. 그녀는 아팠다. 이렇게 소리 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하나 뭐냐면 오 소리가 강세를 받으면 우리 생각엔 오로 날 것 같지만 아로 소리 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수도가 오타와가 아니라 아라와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맥도널드 이런데 맥다날 이건 상표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네, 토론토가 아니라 토론토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요. 모델이 아니고 모델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슈퍼 모델이 아니라 슈퍼모델. 그리고 코미디가 아니라 카미. 아까 코미디는 뭐라 했죠? 카메디. 이렇게 발음했죠? 그래서 강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거. 이제 어쩌면 마지막 단계인데요. and나 or가 붙었을 때 소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you and me 외국 사람이 저를 부릅니다. you and me 그럼 은미가 자다가 네? 접니까? 그러게요. 근데 you and me가 you, me로 발음돼요. 오, 그러니까 you and me. John and I 그러면 John and I가 John and I 어이 거기 공부하라고 John and I 그런데 John and I예요. 그래서 버터 바른 빵이 브레드 앤드 버터가 아니라 브레드 앤 버터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슈퍼 샐러드 이것도 있어요. 슈퍼 샐러드 이거 뭘까요? 샐러드를 수퍼로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soup or 샐러드가 붙어서 슈퍼 샐러드. 한국 사람이 미국 갔어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묻습니다. 슈퍼 샐러드? 숲 드릴까요? 샐러드 드릴까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이해했습니다. 야, 여기는 샐러드도 수퍼로 주는구나. Thank you. 다시 묻습니다. 슈퍼 샐러드? Thank you. 슈퍼 샐러드? Thank you. 곤란합니다. soup or 샐러드를 그대로 발음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짐 캐리라면 soup or 샐러드 이렇게 말했겠죠. 맞아요. 근데 짐 캐리로 수능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슈퍼 샐러드를 외워 두셔야 됩니다. 네. 아, 너무 유쾌하게 발음 공부한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만 들어도 귀가 조금 뚫리는 것 같지 그렇죠. 않으세요? 좀 뚫린 선생님?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쉬는 시간에 연습하면. 연습하면서 재미도 보고 실력도 그리고 쌓고. 실력도 쌓고 참 네.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영어 듣기 공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귀를 뚫는 네. 일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네. 영어 듣기 만점을 위한 비법 공개해 주시죠. 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짜잔. 첫 번째. 하루에 최소한 30분씩은 적어도 매일 듣기 공부에 투자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발음에 우선 신경 쓰시면서 소리를 직접 내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소리 낼 수 있는 것만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것, 영어로 shadow speaking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shadow speaking.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황별 키워드들을 잘 익혀두셔야 돼요. 듣기만 해서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 못하면 안 되죠. 들을 수 있는 힘과 함께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전형적으로 이런 상황에는 어떤 단어들이 쓰는지 그런 표현들 그리고 고유명사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오타와가 아니라 아라와 토론토가 아니라 토론토 맥도날드가 아니라 맥도날드 이런 고유명사까지도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리로 익힐 것. 단어 공부할 때도 반드시 소리 위주로 발음 위주로 익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독해를 공부할 때도 최소한 하루에 한 지문 정도는 크게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것은 직독직해를 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듣기도 강화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걸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수능을 이제 테이프가 아니라 뭐 테이프로 들을 수는 없죠, 이젠. 그런데 테이프로 들을 수 있었던 시대도 있었고 이제 MP3 플레이어로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각 사이트 또 뭐 예를 들어서 EBS 사이트를 가거나 또는 뭐 포털 사이트를 가거나 또는 이제 각 교육 사이트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곳에 들어오셔도 거기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다운을 받으세요. 그래갖고 4세트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본인이 따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어민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근데 처음부터는 그게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MP3 플레이어 중에서 구간 반복 기능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간 반복을 짧게 해갖고 반복해서 듣는 거죠. 그리고 반복해서 따라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이게 지겨운 게 아니라 나중에 왠지 친숙해져요. 중독성이 생겨요. 네. 그래갖고 이거로 막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그러면 야, 맥도날드가 뭐야? 맥도날드. 피자. 아, 피자가 뭐니? 피자. 야, 스파게티가 뭐니? 스파게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이제 하면서 이제 맞기도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성적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내공을 어느 정도 쌓아놓으면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험을 보다 보면요. 1번 문제를 오답을 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긴장한 거죠. 그래서 평소 때 자기가 들었던 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특히 EBS에서 이제 녹음된 거를 계속 듣다가 한성우가 계속 한 걸 그것만 반복 들었어요. 근데 시험장에는 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그래갖고 이 튜닝이 잘 안 된 소리로 1번 문제 나중에 들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못 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 때 다양한 성우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수능을 쭉 풀어보면 그건 성우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빠르기 그리고 다양한 유형들을 연습하면 여러분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네. 호랑이는 약한 토끼를 잡을 때도 천심전력을 다합니다. 결코 호랑이가 아이, 토끼잖아. 대충 가서 먹지. 절대로 못 잡아요. 평소 때 늘어지게 자다가 눈빛이 잘하십니다. 그러고 확 뛰어서 딱 잡고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늘어지게 잡니다. 듣기가 좀 쉬운 것 같지만 전심전력을 다하지 못하면 여기서 몇 개는 틀릴 거고 그러면 원하는 대학은 멀어집니다. 반드시 전심전력을 다해서 듣기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심전력을 다해라. 네. 정말 좋은 말씀이셨어요. 선생님, 근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섀도우 스피킹을 강조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인내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네. 듣다가 빼버리고 싶고, 듣다 꺼버리고 싶고, 답답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한꺼번에 길게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욕심을 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섀도우 스피킹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간을 자기 능력되는 만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테이프, MP3 플레이어가 없었기 때문에 테이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엔 테이프를 다시 들을 때는 이렇게 늘어져서 네. 이렇게 테이프가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반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과다하게 욕심을 내서 잘 안 될 만큼 하니까 이게 성취감이 없는 거거든요. 조금 작게 하면 그 작게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학생들은 공부보다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걸 더 즐겨할까요? 그 이유는 컴퓨터 게임은 바로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공부는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작게 잡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목표를 작게 잡아서 꼭 달성하는 말씀 인상 깊었고요. 네. 자, 그래도 선생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오늘 강의 내용을 그냥 듣고 흘려버린다면 또 의미가 없겠죠. 네. 반드시 바로 지금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윤정호 선생님의 2014 수능 영어 듣기 만점 비책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14 수능 영어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박상헌 그리고 윤정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유쾌한 강의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2014년도 대입 논술 전형 지원 전략을 주제로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고3인데 뭐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 듣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내일은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렇죠. 즐거운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